이렇게 엄청 많지는 않을 거라서 좀 몇 가지 정도만 좀 기억을 하고 나면 하다 보면 이제 보는 눈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리고 또 문제도 좀 많이 푸시고요. 좀 풀려고 하셔야 그런 보는 눈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곱셈 정리랑 이제 재미있는 조금 그게 안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은근 많이 물어봅니다. 조건부 확률이랑 그냥 확률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약간 이제 이론적으로 하자면 전체 집합을 제한하는 거란 말이야. 전체 집합을 제한하는 녀석으로 봤을 땐 곱셈 조건부 확률인 건데 그거를 듣고 이제 문제를 보고 그것만 듣고 이제 문제를 보고 파악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좀 그것도 경험치가 좀 필요한 일이다. 아무래도 혹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는 게 뭔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추정해서 마무리하고 추정이 몇 개 없거든요. 추정해서 마무리하고 끝나고 나면 오답 한번 해보시고 질문 한번 해보고 시간이 남으면 근데 수특을 또 그냥 생으로 풀긴 그렇고 여러분이 좀 풀어보셔야 될 텐데 혹시 수능 특강은 어때요? 좀 풀어봤어요? 얼마나 풀어봤어요? 네? 살짝 풀어봤어요? 너희 조건부 확률 지난번에 어디까지 주셨지? 여기서부터 풀면 되겠네. 살짝 풀었다는데 하나도 책에다가? 숙제는 다들 해왔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정 한번 해보자. 합니다. 은결이는 곡을 풀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 추정할 때는 추정 한번 해볼게요. 추정이라 하면 이거예요. 봐봐. 모집단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추출을 하죠. 이렇게 추출한 이 표본에서 평균을 구하면 표본 평균이고 이거에서 표준 편차를 구하면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해서 S라고 표시를 하고요. 모집단의 평균이 모평균이 있을 것이고 모표준 편차라는 게 있겠죠. 오케이. 이렇게 될 건데 그 전까지 우리가 했던 것들은 뭐냐면 추출을 했을 때 이 표본들의 성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추출을 했을 때 이 표본들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약간 실질적이냐 하면 사실은 실질적이진 않아. 왜냐면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전에 전에 이제 추정하기 전에 이제 그 앞에 거는 표본 평균의 평균 막 구하고 표본 평균의 분산 구하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게 사실은 실질적이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려면 크기가 n짜리인 표본을 추출해야 되는데 그거를 크기가 n으로 추출할 수 있는 모든 표본들을 다 이미 추출해가지고 다 구한 다음에 n으로 구할 수 있는 n으로 뽑아낼 수 있는 모든 표본들을 다 뽑아낸 다음에 그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다시 구해야 표본 평균의 평균이고 그 표본 평균들의 분산을 구하면 표본 평균의 분산이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걸 그러면 다 뽑을 수 있을 거면 그냥 모집단에서 평균 구하고 표준 편차 구하고 하는 게 더 쉽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히 생각해서 예를 들어 주머니에 1, 2, 3, 4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봐. 여기서 이거 가지고 평균 구하고 표준 편차 구하는 거 별로 안 어렵지. 근데 표본이 만약에 2짜리인 걸 굳이 추출을 해서 이렇게든 아니면 아무튼 표본이 2짜리인 걸 굳이 추출을 해가지고
그 x 바들의 평균을 구하겠다 하면 그게 더 번거롭고 힘들잖아. 맞지? 우리가 근데 애초에 추출을 하는 목적은 뭐예요? 모평균 모집단을 전체 조사하기 힘들기 때문에 추출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이거 조사하는 게 이거보다 더 쉽다면 이걸 하는 게 낫지. 그치? 근데 얘를 왜 굳이 앞에서 해봤냐면 이 x 바들에 대한 이런 이론적인 그 성질들을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이론적인 성질들을 조사를 해보시면 이 녀석의 평균을 구하면 모집단의 평균과 같으며 이 녀석은 시그마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런 거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조사를 하는 것이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진 않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이제 된다는 것은 x바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면 표본은 보통은 하나만 뽑아. 여러 개 안 뽑아요. 실질적으로 조사를 할 때는 하나만 뽑죠. 그래서 한 개 뽑아가지고요. 간혹가다 여러 개 뽑는 경우도 있긴 있겠다. 대체로는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기 힘들기 때문에 표본은 하나 정도만 뽑죠. 그래서 이 표본에서 x바와 이 표본 표준 편차를 구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를 모집단의 평균이랑 저 시그마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무엇일까 하고 추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추정이라고 해. 오케이. 그래서 하나 뽑아가지고 표본 하나 뽑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있는 x 봐가지고 얘를 추정하는 것을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추정을 해볼게요. 요거는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 그 확률에서 G라고 해가지고 자, 표준 정규 분포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표준 정규 분포에서 우리가 추정을 할 때는 봐봐. 잘 생각을 해보시면 표본 하나에 가지고 이 모집단을 어차피 완벽하게 추정을 할 수는 없어, 그지? 그럼 우리가 완벽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계산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신뢰도를 가지고 이 녀석을 추정을 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문제는 보시면 신뢰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표본의 크기가 아마도 커지겠지. 표본이 크면 클수록 모집단의 성질에 더 가까워질 거니까 이 표본 가지고 모집단의 그 모평균이랑 모표준 편차 추측하는 것이 더 쉽겠죠.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좋긴 한데 어차피 전부 다로 계속 늘릴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정도의 한계를 정해야 돼. 그래서 크면 클수록 이제 신뢰도는 올라갈 건데 어느 정도로 이제 정할 것이냐 하면 95%와 99% 이렇게 두 가지로 정합니다. 한 95%쯤 되면 그래도 믿을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이하 약간 뭐 한 70%라고 하면 뭔가 약간 이 표본 가지고 모집단 이 M이 아마 어디쯤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그 신뢰도가 70%밖에 안 되면 뭔가 믿기가 좀 애매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확률이 70%면 애매한 확률이잖아요. 적어도 한 95%는 되면 95%쯤 되면 약간 그래도 신뢰가 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녀석을 이제 95랑 99를 기준으로 잡는데 그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빼기 1.96에서 1.96이 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시면 0.95가 나와요. 그 다음에 빼기 2.58과 2.58이 있거든요. 그래서 빼기 2.58에서 2.58까지의 넓이를 딱 구해보시면 0.99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는 뭘 해볼 거냐면 G의 절대값이 1.96보다 작거나 같으면 즉 이렇게 빨간색 부분이죠. 이렇게 되면 이거 1 확률은 0.95는 여기까지 했지. 근데 G를 분해해서 한번 써보시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모집단에서 추출을 해서 얘가 x바가 나왔고요. x바에 관한 우리 x바와 요 s를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요 녀석은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얘를 만약에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표준화를 해서 요거를 구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원래 표준화를 하기 전 모양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이거겠죠. 이러겠지. 그리고 원래는 이제 요게 표본에서 표준 편차를 이렇게 딱 구하시면 이 표준 편차가 원래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사용하는 게 이제 정확하긴 한데 표본 표준 편차를 모집단의 표준 편차 대신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게 n 값이 충분히 크면 얘랑 얘는 비슷해지거든요. 이거 예전에 한번 하지 않았나? 그지? n 값이 충분히 커지면 표본 표준 편차와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비슷해지기 때문에 이거 대신에 이걸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 근데 만약에 시그마를 알고 있으면 그냥 시그마를 쓰는 게 더 좋죠. 이렇게 쓰시면 이게 이제 이 g를 분해하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럼 양변에다가 시그마를 하면 일 거고, m을 더하시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결국 이제 지우자. 저쪽에다 넣을 거.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시면 네. 똑같지? 이렇게 될 거고, 잠깐만. 예. 이걸 잘못했네. x 하면 시그마가 아니라 루트 n분의 시그마일 거예요. 요거. 이렇게 될 거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양변에 곱하시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여기 원래 x바 마이너스 m인데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바꾸면 이렇게 돼도 좌우는 똑같겠지. 그래서 양변에 x바를 더해주면 이제 마무리인 거야. 이렇게 될 확률이 아까 P가 여기 앞에 있었죠? P가. 자, 이거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표본을 뽑아서 표본 표준 편차를 구했지. x반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해야 되는 건 모평균이야. 자, 그러면 이 모평균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한 이 x바 표본 평균에서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와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사이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평균이 x바 플러스 1.96 플러스 루트 n분의 시그마와 요거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5다 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모평균이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5니까 95%의 확률로 요거랑 요거 사이에 있겠지. 그러니까 이게 신뢰도 95%로 모평균의 범위를 추정한 겁니다. 됐니?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의 거리를 신뢰 구간이라고 해요. 신뢰 구간이라고 하고요. 이거에서 이거 빼면 이제 이 녀석이 크기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해요. 신뢰 구간의 길을 하시면 이거에서 이거 빼시면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95%로 추정한 게 이거고요. 99%가 되면 1.96 대신에 뭘 쓰면 돼? 2.58을 쓰시면 돼요. 2.58을 쓰시면 얘가 95%가 되겠지. 이게 추정이고, 추정에서 사용되는 공식은 거의 이걸로 마무리입니다. 새로운 공식이 딱 등장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추출을 해서 추출한 표본에서 표본 평균을 구한 다음
그럼 모평균은 어디쯤 있을까가 여기서요. 여기 사이 있겠지 인 거예요. 되니?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x바를 구한 다음에 x바에서 요만큼, x바에서 요만큼. 아마 모평균은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있을 거야. 이게 95%야 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었죠. 그 범위를 넓히면 넓힐수록 실내 구간의 그거는 넓어진다. 그래서 요게 이제 99%면 좀 더 넓습니다. 좀 넓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게 잡으면 거기 있을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좋아요. 이제 한번 가봅시다. 이제 이걸로 좀 문제만 풀면 되겠네요. 한번 가보자. 1484. 자, 어느 농장에서 키우는 돼지의 무게는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시그마가 5고요. 100마리를 이미 추출을 하여 N은 100일 거고 무게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150이었다. 표본 평균이 150이죠. 그랬을 때 농장에서 키우는 돼지 무게의 무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은 이니까 계산 한번 해봅시다. M은 X바에서 마이너스 X바에서 플러스 95%니까 1.96 여기 1.96 맞나? 맞네.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은 뭐죠? 10 시그마는 5 그러면 나 1.96에 2분의 1 하면 몇이죠? 0.98 0.98이니까 빼면 몇이냐? 149.1인가? 맞나요? 0.98 네. 아 149.0이 98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다음으로 가자. 이게 추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여론조사하면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그 선거철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여론조사에서 전화를 막 돌려가지고 전화 막 돌리면은 그 전화번호를 임의로 걸어야 된단 말이야. 임의로 건 다음에 그 표면의 크기가 딱 나오잖아요, 그죠? n 값만 알면 그 표준 편차 해가지고 n 값이 뭐 예를 들어 한 10만 명 했다. 그러면 이제 그 10만 명 가지고 95%로 이제 하면 뭐 넬슨 뭐 그런 데 있죠. 무슨 리서치 뭐 이런 데 하면은 뭐 이 사람의 그 지지율 이 당에 대한 지지율이 몇 프로 뭐 이런 것에 대한 신뢰 구간 몇 프로 뭐 어쩌고저쩌고 그 얘기입니다. 가보자. 1489 양식장에서 키우는 물고기의 길이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양식장에서 키우는 물고기 36마리를 이미 추출하여 조사하였더니 길이 평균이 32 X 봐죠. 표준 편차가 3 양식장에서 키우는 물고기의 평균 길이 M 의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 이게 이제 이거죠. 여기는 모 표준 편차를 안 줬잖아. 추출한 녀석의 표준 편차를 줬죠. 그러니까 시그마가 아니라 S인데 n이 충분히 크면 n이 충분히 큰 거는 한 30 이상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6이니까 충분히 크기 때문에 30개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S 대신에 그냥 얘가 시그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이제 한번 해보자. 그러면 32 마이너스 1.96이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3 플러스 6분의 3 0.98이죠? 그러면 31점 가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쉽죠? 다음으로 가보자. 3번. 자, 어느 회사 직원들의 하루 여가 활동 시간은 목평균이 M, 목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M인 목표는 M 시그마. 그다음에 정말 이거는 이렇게 있고,
목표 표현은 10이구나. 10이네. 그러면 이렇게. 자, 근데 M명은 이미 추출하여 신뢰도 95%로 추정한 목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이 이거래. n의 값은 해보자. 자, 봐. 우리가 이거에 대한 공식이 이렇잖아. 요 녀석은 아마도 x가 마이너스 1.96 이거 95%인가? 맞네. 1.96 곱하기 2n분의 시그마 1 거 같고, 얘는 x가 플러스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겠죠? 그래서 얘가 얘고 얘가 얘다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되는데, 계산 보시면 알겠지만 얘네들이 더하면 왼쪽이랑 오른쪽 두 개 더하면 x바 나와요.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시면 x바가 그냥 나오겠죠? 얘네들이 더하면 2의 x바, x바가 두 개니까 얘네들이 평균 구하면 x바가 나올 거니까 요거 두 개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x바가 나오겠죠? 두 개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몇이죠? 1, 7, 74 맞나? 반으로 나누면 37. 그래서 x바가 37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풀면 되죠. 얘가 45.9이니까 37 플러스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는 저기 10 2 45.9이야. 빼면은 1.96 19.6 하고 루트 n 이 45.9에서 37을 빼면 8.92 맞나? 맞네. 맞죠? 네. 그럼 루트에는 8.92 두 배 하면 19.6 아니야? 아니 19.84? 약간 45.92 잠시만. 80 37이 잠깐만 두 개 더하면 90 47 같은데? 두 개 더하면 94 94니까 47이네요. 아이? 아니다. 잠시만. 두 개 더하면 70, 84, 42. 아이. 42. 얘가 그럼 42. 그러면 3.92. 3.92니까 몇 배야? 루트 n이 그러면 3.92분의 19.6이니까 6배인가? 아니다. 5배. 5배죠. 그쵸? 얘가 5야. 그러면은 뭐야? 아무튼 계산이에요. 계산. 계산하시면 되고요. 들어갑시다. 이결이는 왜 이걸 듣고 있냐? 졸려가지고. 좋아요. 1502번 해봅시다. 1502번. 어느 마을에서 수학하는 수박의 무게는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1.4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거는 모집단에 관한 이야기죠. 이렇게. 그리고 49개를 이미 추출하여 n이 49. 얻은 표본 평균을 이용하여 수학하는 무게의 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9%를 구하면 이렇게다. 그리고 a의 값은 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해보자. 0.95라고 했네. 1.96. 해보자. 그러면 요 녀석이 저거겠죠. 옆에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비교해 보시면 얘가 얘잖아, 그지? 어차피 똑같으니까. 95%가 얘가 그럼 얘겠네. 그치? 요거하고 요거 이제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 x 바에 관한 정보가 전혀 없죠. x 바에 관한 정보가 없는 것 같은데. 네, x 바에 관한 정보가 없죠. 그래서 일단 하나씩 한번 해보자. 얘는 x 바 플러스 곱하기 루트 n 하면 49니까 7분의 시그마가 1.4 이렇게 해서 얘가 7.992야. 됐죠? 그리고 아까 방금 우리가 했어. 얘네 둘의 평균 구하면 x 바다라고 했잖아. 이거랑 이거 평균 구하면 x 바죠. 그러니까 이 x 바라는 녀석은 2분의 하고 a 플러스 7.99인 거야. 되니? 그래서 이 x 바 자리에 뭘 집어넣을 수 있냐면 요거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럼 얘는 2분의 하고 x 바 a 플러스 7.99이고요. 1.96 곱하기 7분의 1.4 이거 몇이죠? 5분의 1인가? 그래서 7.99이다. 이거 푸시면 되겠네요. 되게 풀기 싫게 생겼네. 네. 그래서 양변은 10 곱하시면 여기 곱하기 2가 되고 10 곱하면 여기가 곱하기 5가 되겠지. 10 곱하면 7.99 곱하기 1 이렇게 될 거고 5의 2가 7.99 곱하기 5니까 992 곱하기 5 이렇게 되고 1.96 곱하기 2가 3. 몇이지? 8, 3.92. 그래서 얘가 3.92니까 넘어오면 이렇게 되니까 5로 나누면 이거겠다, 그죠? 다 했다. 계산할 수 있지. 여기 5로 3.9이 나누면 몇이냐? 0.35 그러니까 5, 8에 40 5, 4, 20 됐나? 0.784 그러면 0.784를 빼면 8, 0, 2 7.208이겠네요. 됐나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돼요? 뒤로 가자. 이게 몇 개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9개가 나왔나? 갑시다. 지윤이는 오늘 머리를 왜 풀어 헤치고 왔니? 너 원래 평소에 머리 이렇게 이거 하고 있잖아. 아 그래요? 네. 너무 자극이 많이 나서. 자극? 네, 네. 너무 꽉 묶어가지고. 아, 꽉 묶으면? 그렇군. 제가 또 머리를 그렇게까지 길러본 적이 없어서 이러기도 하는군요. 자, 이거 보자. 모평균의 m, 목표준 편차가 4인 정규목표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자, 이거 해놓고 크기가 256 하나씩 체크하고 갑시다. 표현평균의 값이 x바이고 이를 이용하여 목평균의 m에 대한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이라고 했고 99%가 거기 2.58이라고 적혀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게 보시면 b-a예요. 그러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 구하라는 소리죠. 얘는 신뢰 구간의 길이잖아요. 신뢰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 하시면 16분의 시그마가 뭐? 4 됐니? 저 계산할 수 있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네. 28 아니다 47 46 24 좀 두 배 하시면 되겠죠. 뒤로 가자.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한 개의 무게는 모평균의 m, 모표준 편차가 3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A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중 n개를 이미 추출하여 구한 제품의 무게에 표본 평균의 값이 x바라고 하고 이를 이용하여 구한 게 99%가 AM인데 B 빼기 또 이거죠. 또 실내 구간 길이지. 1.71에 합시다. 2 곱하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거기 보시면 n이 그냥 n이야. 그리고 시그마가 3 인데 이게 몇이라고? 1.72. 이것도 풀리죠? 보시면 알겠지만 미지수 루트 n 하나밖에 없잖아요. 풀리게 되어 있죠? 푸시면 됩니다. 계산 정도는 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돼요. 3 나누면 3번씩이고 안 나눠 떨어지는구나. 3번 나누면 안 되겠네. 뭐 아무튼 잘 해보세요. 그러면 뭐가 되지 않을까요? 1.7이 3으로 나누면 되겠네. 그래요? 네. 2로 나누는 거겠지? 0.86. 아마 이걸 하겠죠? 이 계산이겠지? 예. 뭐였네? 3이 될 것 같아. 3 맞네요. 9니까 81 정도 나오겠다. 그죠? 뒤로 갑시다. 1529번. 자, A의 수명은 정규분포 이거를 따른다고 합니다. 이거는 모집단에 관련된 이야기죠. 자, 이렇게 n개를 이미 추출하여 평균을 구하면 x바 m을 추출했을 때 x바와 무평균의 차가 5시간 이하가 되겠네. 이거 식을 한번 써보시면 무평균과 x바의 차가 이렇게 얘가 얼마이냐? 5시간이야 가 되게 하는 n의 최소값은 이라는 것이 됐나요? 그럼 이거는 이렇게잖아. x바를 더해주시면 이거지. 그럼 여기서 보시면 딱 이 부분이 뭐겠어요? 얘가 몇 프로야? 95%. 그러니까 얘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하는 값. n분의 시그마가 50를 해서 얘가 5가 나왔다는 거잖아. 그렇지. 약분만 하면 끝납니다. 그죠? 19.6. 그래서 이제 19.6 제곱하시면 되겠죠. 제곱하시면은 이제 5시간 이하가 되면 5시간 이하. 잠깐만. 이거 보세요. 요
요게 요거다가 아니라 이걸 이렇게 봐야겠다. 보시면 요게 5시간 이하다가 m 값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근데 얘가 95%로 추정한 녀석의 값은 이거잖아. n분의 시그마 이렇게잖아요. 그러면 얘가 추정한 녀석이 5시간 이하여야 되니까 얘가 이거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5시간 이하가 되려면. 얘가 이 범위가 요거보다 더 작을 수는 있지. 그러면 5시간보다 더 작은 값은 가능하잖아. 그지? 얘가 딱 5가 아니라 이 5보다 얘가 더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이해하니까. 이해가 되니? 또 요 녀석이 이렇게 되겠네요. 부등식이네. 분식이 아니라. 얘를 풀어주셔야겠네요. 그러면 이제 식은 똑같아요. 아까 이제 이거 이렇게 되니까 19.6 양변을 제곱하시면 n은 최소값이 나오겠죠. 이해돼요? 다섯 시간 이하가 되도록. 그러니까 얘는 딱 5시간이 되는 거고, 이건 딱 5시간이 되는 거고. 가보자. 2개 나왔다. 8번, 9번. 1534. 자, 공장에 생산하는 제품 A는 표본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공장에 생산하는 일단 시그마 제품 중 49개를 이미 추출하여 X바의 값을 X바라고 하죠. 우평균 M에 대한 신뢰도 알파의 신뢰 구간이 뭐 이렇게 98? 이것이 그랬을 때 표본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한 알파의 값은 이라고 했습니다. 해볼까요? 자, 알파가 몇인지는 몰라. 알파가 몇인지 모르면 원래 신뢰도 이거 구할 때 여기 앞에 있는 게 신뢰도와 관련된 숫자잖아요. 얘가 95%면 1.96이고 99면은 2.58이고 그죠? 근데 알파가 몇 프로인지는 모르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 녀석이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될 건데 이 알파를 모르니까 이 숫자 k를 먼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k를 먼저 모르니까 k는 됐고 여기 루트 n 했을 때 얘가 그러면 n이 49니까 이게 7이다는 알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건데 얘가 이거랑 같다면 비교 한번 해봅시다. 7, 7 똑같고요. 시그마 시그마 똑같잖아. 그럼 k가 0.98이지. 맞죠? k가 0.98이라는 게 무슨 소리야? 아까 95% 할 때 우리가 아까 어디에서 시작했지?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빼기 1.96에서 플러스 1.96까지 하면 0.95가 되니까. 근데 얘가 0.98이라는 말은 얘가 0.98이고 얘가 빼기 0.98. 그래서 빼기 0.98에서 0.98까지 하면 이거의 넓이가 몇인지를 보셔야 이게 신뢰도겠죠. 그래서 0.98 거기 표로 보시면 3.40 그러면 절반이 3.40이니까 0.34 그러니까 절반이 0.34니까 2배 하시면 0.68이겠죠. 몇 프로? 68%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자. 추정의 마지막 자 보자. 1538번
자, 실내 구간을 구할 때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실내도가 높아지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길어진다. 얘는 실내도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뭐 평균이 커지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결국 다 실내 구간의 길이에 관한 이야기지. 실내 구간의 길이에 관한 식을 하나 씁시다.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예요. 보통은 건드려지는 게 어떤 거예요? 보통은 시그마가 고정이고 얘하고 얘가 이제 바뀌잖아. 실내도가 바뀌면은 K가 바뀌는 거고, 이제 n이 바뀌면 이제 이게 바뀌고, 시그마가 바뀌면 이게 바뀌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한번 봅시다. 뒤에도 한번 봐봐.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즉 n은 일정, 실내도가 높아지면 K가 높아진다는 소리잖아. K가 커지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길어지냐? 길어지지. 다음 이유. 실내도가 일정할 때 K가 일정,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n이 커지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길어지냐? 줄어들죠. 얘는 분모에 있잖아. 얘가 커지면 전체는 줄지. 평균이 커지면 m이 커지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뭐 평균은 이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애초에 m이 안 들어간 식이잖아. 그래서 이게 17이었어. 되는 건 비읍밖에 없죠. 됐나요? 자, 이렇게 보시면 실내 구간의 성질까지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다 했고요. 너희 뭐 앞에 질문은 좀 있니? 어때요? 그런 거 중에 질문 좀 있어요? 네, 있어요. 아, 그래요? 그거 좀 하고. 민규이가 많이 졸려 보이는데? 아니 그 앞에 조건방을 하다가 예. 뭘 너 앞에 이거 공부 좀 해놨어요? 아니 오늘 했는데 답이 어떻게 있고 어려워요? 좀? 어렵네요. 이건 어렵네요. 그래서 여기 넘어왔어요. 어디로 가서? 아, 뒤에. 뒤에 가서 쪽으로? 네. 통일적으로는 좀 쉬울 거야. 네. 일단 여기는 다 풀었거든요. 문제만 딱. 네. 그다음에 앞에 조건 방면부터 풀고 있는데 네. 스팀 오바진 여기 풀었는데 풀어서 여기가 그렇다? 갑자기 막 여기 없어요 답이 선지.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거 표 그리는 거예요. 조건 확률 문제 중에 왜 표 그려가지고 왜 하는 거 있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처음에 그 뭐 할 때라 그래서 얘를 그 보면 조건 맞아요.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얘 표 그려서 하면 좀 쉬워. 그래서 조건을 내고 잡았을 때 한명이 든 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여기서 40명이라고 해서 100 중에 4 예. 그다음에 150명 중에 어떻게 해서 했는데 전체가 100명이고 그 100명 중에서 여학생을 찾으면 되겠는데 근데 한라산을 이제- 주관해 보지 않은 여학생 찾으면 돼요. 한라산을 부모님이 나와서 그때 했고 예, 왜냐면 와 등반해 본 적이 없는 학생일 때니까 이게 전체 등반이잖아. 그러니까 한라산을 등반해 본 적이 없는 학생 중에서 찾아야지. 이게 부모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있는 학생이 100명이네. 그러면 없는 학생은 50명이겠네요. 네. 50명 중에서 찾으면 돼요. 한라산을 등반하지 않은 여학생. 그러면은 조건 반영 그거잖아요. 이해돼요? 저는 또 자유로운 영어 그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물론 또 그런 데 가면 또 막상 작업을 하고 지내긴 하겠지만 뭔가 그 아무튼 그 약간 그 동력은 좀 없어. 또 그거에 따라 다르긴 하죠. 공무원 직렬이라고 하죠. 그래서 직렬에 따라 좀 다르긴 하죠. 어디를 하느냐. 좀 약간 그거 하는 데가 어디야 그 재경이라고 하나? 무슨 직이라고 하지? 그 쳐주는 데가 있는데 공무원 중에 쳐주는 네. 그쪽 공무원 이런 데가 이제 파워가 있는 그런 거 아니면 뭐 이제
그 나중에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어떤 뭐 금감원이면 금감원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하면 파워가 있죠. 그죠. 파워 있지. 그런 걸 노리고 이제 차근차근 탁탁탁. 근데 그것도 쉽지는 않아. 왜냐면 또 공무원 그 사회 내에서의 정치를 또 해야 되거든. 줄도 잘 타야 되고. 그래서 그게 쉽지 않아요. 그 제 친구 중에 또 그 사기업가에도 있는데 사기업가에도 그렇다 하더라. 그 이사 같은 거를 하려고 하면 인맥. 줄도 좀 잘 타야 되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 그래서 아니면 아예 그냥 여기저기 별로 그렇게 줄 안 담그고 그냥 한 9장 정도까지만 해서 이사 쪽은 안 노리고 9장 정도까지만 해도 거기는 정년을 보장해준다 하더라고. 거기는 이제 그 기름집이거든. 기름집. 오뚜기. 정유 회사를 기름집이라고 해요. 정유 정말. 회사가 우리나라에 5개 있잖아요. GS 이런 거요. 네,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그 중에 그 정유 같은 데가 좀 안정적이지. 왜냐면 기름 계속 나잖아. 그러면 기름값이 올라도 이득, 내려도 이득 이렇게 될 수 있거든. 왜냐면 걔네들은 사놓잖아. 그러면은 기름값이 오르면 비싸게 팔고 내리면 뭐 이제 뭐 그 내렸을 때 사놓고 약간 뭐 그런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여서 걔들 올라도 좋고 내려도 좋고 뭐 그렇다고 하대. 그래서 그런 게다가 뭐 기름이 뭐 옛날에 교과서에서야 뭐 한 200년이면 보관될 것이다 막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안 그렇더라고. 계속 기름이 계속 점점점 많아져가지고 뭐 한 1000년은 끄떡없을 것 같던데. 그래요? 맞네. 그러니까 뭐 이제 정유회사가 망할 일이 딱히 없지. 웬만해서는 막 전기차 그거 한다 해도 전기차도 결국은 전기도 발전이잖아. 발전 중에 꽤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화력 발전. 한 절반쯤 될걸? 네, 그 원자력은 또 줄이는 추세잖아요. 뭐 풍력 이런 걸로 해서 뭐 얼마나 하겠어. 결국은 그 터빈을 돌려야 된단 말이야. 화력으로 많이 하죠. 그러니까 망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그런데 하면 이제 크게 그거 없이 정년까지 그냥 무난히 가는 것이. 종료회사 다 종료회사 가면 그렇다고 하더라. 대신 그런 건 있지. 그 아무래도 사기업이다 보니 그 약간 그 회사 생활, 사회생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게 자기 취향에 맞아야 돼. 그 친구는 그게 재밌대. 그 이렇게 윗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하고 또 뭐 왜 또 그게 뭐 그냥 싸바싸바 뭐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어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어떤 좋은 평판 뭐 이런 것들 이제 하고 아랫사람들 관리 잘하고 뭐 이런 그런 거를 하는 것이 자기 취향에 맞으면 괜찮을 수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걔는 원래 예전에는 이사까지 달려고 이제 그게 목표였다고 하다가 좀 지나고 나니까 안 해야겠다고 안 하고 그냥 부장까지만 하고 가야겠다 하더라. 근데 이사를 달아도 바로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요. 상무 전무가 있어요. 알고 계세요? 이사가 보면 상무이사, 전무이사고 대표이사 이런 거는 거의 그 오너 일가나 대표이사를 하는 거고 웬만해서는 대표이사는 달기는 힘들고 거의 상무 아니면 전무인데 상무를 해봐야 1억에서 2억 사이 정도 느낌이고 근데 일반 뭐 부장 정도를 해도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난다 하더라고. 대기업에서 부장 정도 하면 그래도 꽤 많이 벌거든. 그러니까 굳이 그런 위험 부담을 할 필요는 없는데 이게 전무까지를 달고 나면 그게 다르다 하더라. 상무를 달았다가 만약에 뭐 밑에 사고가 일어나서 잘렸어. 원래 근데 이사가 그런 거거든. 밑에 뭔가 그게 있으면 책임지고 나가는 자리거든. 그래서 불가항력일 수 있어. 그래서 걔가 뭐 상무까지를 했는데 만약에 나갔어. 그러면 뒤에 뭐가 딱히 없는 거야. 근데 이제 한 상무를 지나서 전무를 달고 만약에 이제 뭐 회사를 나갔다. 그러면은 다른 데서 그지. 그런 게 좀 있다. 근데 딴 데 이제 그 전무 정도가 되면 딴 데서 모셔간대.
다른 데 가서 지정하고 그러면은 이제 전무 정도 되면 그 인맥과 이런 것들이 그 전 회사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그런 게 좀 있다네. 근데 이제 그 전무까지 이제 잘 버텨낼 수 있느냐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무가 되면 연봉이 확 또 뛴대 또. 그래서 뭐 아무튼 그런 게 이제 또 사기업은 또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어떤 길이 좋은지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되게 막 약간 그 꿀 같은 직업들이 은근 잘 숨어 있거든요. 그런 거 이제 숨어서 해도 괜찮고, 약간 공기업 같은 것도 잘만 또 하면 괜찮을 수 있고. 공기업, 근데 만약에 공기업을 하려면 여러분 학점을 좀 잘 따놔야 될 거예요. 공기업은 학점을 보거든. 사기업은 학점을 그렇게 안 보거든. 예를 들어 뭐 삼성이나 뭐 이러면 최저 뭐 몇 점 이런 거 정도는 있어도 뭐 몇 점 이상 이런 거는 대체로 기업 그 지원할 때 있긴 있거든. 근데 그거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걸로 본다기보다는 그냥 뭐 그 밑에 있는 애들은 걸러낸다 정도의 느낌으로 보고, 나머지 이 사람의 역량이 어떤지 이걸 좀 보려고 한다는 느낌이라면, 공기업은 좀 더 서류에 좀 치중한 느낌이 좀 있어. 그래서 공기업을 하려면 대학교 때 학점 관리 잘하고 뭐 준비해가지고 딱 서류를 만들어서 약간 내야 되는 그런 느낌. 그리고 그쪽은 또 그거에 따라서 학벌도 좀 많이 보는 데도 좀 있고 그렇다 하더라. 그래서 여기저기 정보들을 많이 들으셔가지고 여기가 좋다는 어떤 꿀 직장을 잘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한 데 들어가면 시달리기만 시달리고 돈은 별로 못 벌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우리 그러면 이거는 마무리했나? 이거 끝났죠? 실내공간 이거 다 끝났죠? 이거 다 끝났으니까 질문이나 좀 해봅시다. 질문 좀 해보고요. 시간이 남으면 뭐 할지를 좀 고민을 해봅시다. 시험 같은 거 하나 쳐봐도 좋긴 한데 쳐봐도 좋긴 한데 뭐 시간이 얼마나 남을지 모르니까 한번 일단 해보고. 일단 73 1473 한번 해보자. 자, 모평균의 외우고 목표준 편차가 x의 정의분포를 다루는 모집단에서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준근 x바와 모평균의 차가 0.5 이하 1 확률이 라고 했어. 이하 1 확률. 딱 정확히 하라는 대로 했어요. x바와 m의 차가 0.5 이하 1 확률까지. 그죠? 확률이 0.99 이상이 되기 위한 0.99 이상. 되나요? 자,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x반은 아마도 m,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를 루트 n분의 시그마로 양면을 나누시면 이게 0 바뀌겠지. 그리고 얘가 0.55 밑에가 루트 n분의 지금은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하니? 배워왔네요. 그치? 네. x에서 m 빼고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누면 g잖아. 표준화. 그죠? m 빼고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누면 표준화 g로 바뀌고, 여기 루트 n분의 시그마만 나누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의 범위가 이렇게 된단 말이지. 3분의 아니다. 내가 2니까 6분의 루트 n이구나. 6분의 루트 n. 이것이 0.99가 되는 녀석이 어디냐면 0.99가 되는 녀석이 거기 있지? 2.58. 여기가 2.58이야. 여기가 빼기 2.58이야.
그러면 얘가 이 범위보다 커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거보다 더 넓은 범위여야 되지. 그러니까 이 녀석의 값은 이거보다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즉 2.58보다 6분의 루트 n이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됐나? 해보겠다. 몇이죠 얘가? 6, 8에 48 4 6, 5, 30 3 6이 12 15 15.48에 제곱하시면 얼마입니까? 뭐 얼마 나오겠죠? 얘보다 크거나 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 계산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귀찮지만. 좀 15.5로 계산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됐나요? 네, 다음이요. 일사팔일. 어느 공정에서 생산하는 음료 한 병의 용량은 평균이 200g, 표준 편차가 6인 정균풀을 따른다고 한다. 공정에 생산된 음료수는 4병을 한 세트로 판매하는데 한 세트의 용량이 788 이상 836 이하이면 정품으로 판정한다. 공정에 생산된 음료수 2세트 A, B를 임의로 추출했을 때 한 세트의 제품만 정품일 확률은 이라고 했네요. 아하. 한번 해보자. 4개를 한 세트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추출을 하면 이 X 바라는 녀석은 4개니까 아마도 200, 4분의 36이니까 9, 그러니까 3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X 바라는 녀석은 잘 생각을 해보시면 표본 4개를 딱 뽑았을 때 그 뽑은 4개의 평균이지. 맞지? 근데 여기서 주어진 조건은 뭐냐면 4개의 합만 있어. 한 세트의 용량이 4병의 합이잖아. 그치? 4병의 합이라는 건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x4 이렇게 4개의 합이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하는 거냐면 4x4를 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이 4x4의 값이 얼마 이상 얼마 이하? 788, 836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건 1형률. 얘를 구해보시면 P 4로 나누면 되죠. 4로 나누시면 4, 1은 4, 4, 9, 36 4, 7, 28 4, 2, 8 4, 9, 36 됐나? 이제 표준화하면 D 평균이 200이니까 빼기 3 빼기 9니까 3 됐나? 자, 빼기 1에서 3까지니까 누구예요? 0.3413이랑 4987 더하면 되네. (0.8400) 따라오면 좋아. 자, 그러면 한 세트가 정품일 확률이 0.8400이잖아. 근데 두 세트를 임의로 추출하지. 두 세트를 임의로 추출했을 때 A가 정품일 확률이랑 B가 정품일 확률은 똑같겠지. 같은 시행 반복이잖아. 이거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 2번 한다는 거잖아. 똑같은 시행 2번. 확률은 0.84. 0.84의 확률을 2번 했을 때 그 중에서 뭐라 그랬어? 한 세트만 정품일 확률. 그죠? 그러면 이거잖아. 2번 했을 때 하나만. 그러면 0.84 하나, 0.16 하나.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는데. 계산하시면 뭐 나올 것 같은데? 되겠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저게 좀 이게 독립시행 확률이 나온다.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걸 판단하는 것이 A하고 B를 하는데 A하고 B는 지금 구분이 딱히 없죠. A에 대한 조건이 주어진 게 아니고 B에 대한 조건도 주어진 게 아니야. 얘는 같은 시행이구나 라는 걸 판단을 하셔야 돼요. 같은 시행을 두 번 반복하는 거네 하고 생각을 해보시면 아하 독립시행이구나. 또는 이항분포로 판단을 하셔도 괜찮은데 뭐 평균거라는 건 아니니까 독립시행의 확률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다음은요? 1475. 1476 9. 79 1479 네. 공용 자전거 1회 이용시간 평균이 60, 10 이용한 25회를 이미 추출하여 조사할 때 총합이 1450분 이상의 확률 25니까 4니까 2주고 이거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보시면은 25회를 이미 추출하여 조사한 거니까 25개라는 것이 X 바라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표본 땡땡땡에서 25개 조사해서 얘를 평균 내면 이게 X 가는 거잖아. 그지? 근데 거기 주어진 게 보시면 총합이 1450분 이상의 확률은 이라고 했으니까 이 총합이 즉 이 분자가 1450 이상이거든. 그렇지? 그럼 얘를 2로 나누면 이게 X 반 거잖아. 얘를 2로 나누면은 725 그쵸? 725 이상이면 되겠네. 아 2가 아니구나. 25로 25로 나눠야 돼. 25분의 1420 이거죠. 약분하자. 5 하면 5 5로 한 번 더 하면 됐다. X가 58 이상 되면 B 58이니까 60 빼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되겠지. 빼기 1 되는 것이 어디 있냐면 0.3413 플러스 0.5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파 이게 구하라는 것이 X 반인가 하면 반은 아니야. 총합이라고 했으니까 표분의 총합이구나. 표분의 총합은 그럼 우리가 아는 거 중에 뭐지? 총합해서 개로 나누면 평균 내면 X 바가 되는구나. 그렇게 판단하시면 그 규식을 쓸 수 있겠지. 끝. 네. 1436번 네. 해봅시다. 36 앞으로 갔군. 1436 단어가 한 개, 두 개는 평균 460 표준 편차가 25 100개 반은 그러면 엄마 100분의 25의 제곱은 20으로 나누면 4분의 25구나. 2분의 5의 제곱이네. 이렇게. 자, 공사할 때 13개 이상의 무게가 492 이상일 확률은 1이다. (13개) 이상의 무게가 492 이상. 자, 봐라. 이거 식 잡을 때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식 잡을 때 X하고 X바가 뭔지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으셔야 돼요.
보시면은 x는 뭐냐면 단호박의 무게지. 네, 무게. x 반은 뭐예요? 추출을 100개를 해서 그 100개 추출한 거에 그 무게 평균이지. 그래서 추출한 거의 무게 평균이 x 반인데 13개 이상의 무게가 492 이상일 확률은 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뭘 구해야 하냐면 100개 중에서 13개 이상이 492 이상이어야 되는 거네. 잠깐만, 식이 약간 왜 X식이 나오는 것 같지? 100분의 0.13인 건 알고 있어. 아하, 이것부터 한번 보여보자. 이거야. 무게가 492 이상이 되는 확률 한번 보여봅시다. 그럼 얘는, 왜냐면 이게 x바가 들어간 식이 아니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추출한 거의 표본 평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지. 잘 보시면 이 100개 중에서 13개가 492 이상이다 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100개 뽑은 것 중에서 그 13개 그 각각의 무게가 492 이상이 되는 거잖아. 즉 x바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야. x바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면 100개를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했었어야 돼. 그치? x에 관한 이야기인 거지. 이 녀석 492 이상이 되는 이란 말이. 그래서 얘가 이거 한번 보여보시면 C가 이걸로 해야겠죠. 그러면 32, 25 그러면 4배 하면은 128 1.28 이렇게 되는 확률이 거기 나와 있나? 있네. 0.40 아니다. 0.40이 아니라 0.1이겠네. 그럼 이게 뭐냐면 단호박 하나가 492 이상이 될 확률은 0.1인 거야. 그렇지? 그러면 봐봐. 한 개 보고 얘가 492 이상인지를 판단을 해. 492 이상이 될 확률은 0.1이니까 보고 판단 한번, 또 0.1로 한 번 더, 세 번째도 0.1로 한 번 더, 이거 하는 거잖아. 이거 뭐예요? 확률은 똑같지. 하나하나 판단할 때마다 확률은 똑같고요. 같은 시행을 100번 반복하는 거잖아. 이항분포지. 그래서 이항분포로 가셔야 돼요. 이항분포로 가면 100번 반복하는데 확률은 0.1이야. 그쵸? 0.1이고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얘가 13개 이상이 될 확률은 거니까 이거가 13개 이상이니까 이항분포로 하면 13, 14, 15, 16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거 하는 것보다 원래 이거 이제 범위로 주어지면 이항분포에서 정규분포로 바꿔주잖아. 그래서 얘를 다시 정규분포로 바꾸시면 10분에 구하면 9라서 3의 제곱이지. 다 했다. 이제 다 했다. 자, 얘가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이 녀석을, 이 녀석이 얘는 y라고 합시다. 무게가 아니죠. 무게가 아니죠. y라고 합시다. 100번 중에서 492 이상의 개수가 y인 거야. 100개 중에서 492 이상의 개수가 y라고 하면 개수에 관한 이제 다시 정규분포가 나오는 거고, 이 녀석이 y가 얼마 이상? 13개 이상 1, 2 그러면 이제 얘가 G로 바꿔주고 1이겠지. 나 1 이상인 거니까 거기 1 보시면 0.34 그러니까 0.16이겠죠. 됐나요? 얘가 헷갈리게 좀 잘 내놨죠. 헷갈리게 좀 잘 내놨죠. 처음에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거였어요.
100개 중에 13개 이상이잖아. 이 확률이 100분의 13인 거야, 그지? 100개 중에 13개 이상인 거니까. 그러면은 100분의 13 이상이겠구나, 뭐 이렇게 해서 식을 세워야 하나? 요 생각을 한 거지. 100분의 13 이상이어야 하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잘 들여다 보니까 이걸 x 바로 문제를 풀기가 문제의 의도가 x 바로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닌 건 것이 100개 중에서 13개잖아. 원래 x 바로 나올 거면 표본 평균에 관한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얘는 100개 중에서 이 뭉뚱그려가 아니라 그 중에서 개개별로 봤을 때 492가 넘는 게 몇 개냐를 개개별로 따지겠다는 거라서 x 바가 아니라 x를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 확률 구하셔가지고 이항 분포내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헷갈리게 잘했죠? 그래서 정체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이 녀석의 정체가 뭘까?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뭘까? 얘는 무게구나. 모집단의 무게구나. 얘는 x 바의 무게구나. 그리고 얘는 개수구나. 100개 했을 때 개수. 그지? 그거를 이제 인지를 딱 하시면서 그러면 이런 조건이 주어지면 뭘 사용해야 되는구나 하는 거에 대한 그거를 이제 잘 따라가야 안 헷갈릴 수 있겠다. 다음으로 가보자. 1450번. 비싸고 4, 5, 6, 7의 숫자가 꽉 적힌 공이 80개, 60개, 40개, 20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입니다. 백 개의 공을 이미 추출할 때라고 했습니다. 이거 표 만들자. 자, 4. 전체가 몇 개냐? 200개네. 200 중에서 몇 개야? 80개. 200분의 80. 20분의 8. 4로 나누면 5분의 2. 200분의 60. 20분의 6. 10분의 3. 200분의 40. 5분의 1. 10분의 1. 이것이 표가 바로 나오죠. 그러면 이제 EX 구해야죠. 구해보자. 5분의 8 2분의 3 5분의 6 10분의 7 10분의 하면 16 15 12 7 그렇지 이게 31 43 55네요. 평균이 5네요. 다 해갑니다. 평균이 5. 상당히 괜찮군. 16, 25, 36, 45. 그럼 얘가 5분의 32. 5로 나누면 2분의 어차피 10으로 할 거잖아. 10으로 75 36 10분의 49 분해하면 64 75 72 49 하다 몇이냐? 139 211 260 26이 뭐야? 아우 다 했다. 분산 빼기 25 이네요. 다 했습니다. 그래서 x라는 녀석은 정규분포 아니구나. x라는 녀석은 평균하고 분산 구했습니다. 거기서 뭘 했냐면 x바를 냈대. 이제 x바를 한번 해보자. 100개의 공을 이미 추출하죠.
n이 충분히 크지. x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정규분포가 아니지. 정규분포가 아니어도 추출할 때 n이 충분히 크면 x반은 무조건 정규분포를 따라가. 정규분포를 따라가니까 생각을 해보시면은 평균은 무평균과 같을 거니까 얘가 5. 그 다음 100이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해보시면 100분의 1, 10분의 1겠네? 아니다. 루트 n이잖아. 10분의 1이네. 10분의 1. 이거네요. 다 했다. 다 했습니다. p x바가 k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p 표준화하면 p 빼기 50 그리고 얘가 0.028 이니까 요 녀석이 그러면 0.028보다가 돼야 되니까 0.477이네. 그러면 477이 되는 애가 2잖아. 그래서 얘가 2네요. 다 했다. 50이니까 5.2겠죠. K가 5.2입니다. 됐어요? 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에서는 이제 확률 분포를 구해야겠다 그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정규 분포가 아니니까. 다음은 1473번이요. 1473 5평균에 표준 숫자가 3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의 값을 이미 추출할 때 X바하고와 목표면의 차가 0? 이거 하지 않았니? 네가 방금 물어본 거 아니야? 아 얘가 아까 물어봤어. 너 그때 딴 거 하고 있었구나. 네. 얘가 아까 방금 물어봐서 처음 푼 문제가 얘일 거예요. 그래서 네. 또 있나요? 1483번이요. 1483 자, 초콜릿 한 개의 무게 평균 37 콤마 표준 매체가 4인 정도 있고 를 따른다고 한다. 초콜릿 공장에서 초콜릿 4개를 한 상자에 담아서 판매를 하는데 4개의 초콜릿을 담은 상자의 무게가 109.76 이하이면 불량품이 상자로 판명된다고 한다. 400개 중에서 불량품 상자가 28개 이하일 확률은 입니다. 불량품일 확률을 한번 구해봅시다. 4개를 뽑잖아요, 그죠? 4개를 뽑는데 뭐라고 하냐면 4개의 무게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x1 더하기 x2 더하기 x 4개의 무게. 이걸 4로 나누면 x바가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4x바인 거지. 자, 그러면 이 4x바의 무게가 어떻다? 109.76 이하이면 이렇게 이하이면 불량품일 확률이지 한번 구해봅시다. 4로 나누면 되죠. 요거네.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 x바 해야겠죠? 4개 뽑았으니까 4니까 그럼 p 자 30을 빼 그러면 마이너스 숫자 들었네 2.5
5, 6인가? 이거구나. 1.28인가? 1.28이 거기 있네요. 0.4. 그럼 이거가 0.1 있나?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불량품의 확률이 0.1이 나오고 그 다음 문제를 한번 잘 읽어보시면 400개 중에서 초콜릿 상자 400개 중에서 불량품의 상자가 228개 이하의 확률은 이제 뭘로 넘어가냐면 여기까지는 다 무게에 관한 이야기였어. 지금은 근데 개수로 넘어가잖아요. 자 그러면 얘가 불량품인 거 판정하는 것이 0.1인 것을 400번 반복, 그러니까 이항반복. 그 개수를 y라고 한다면 새로운 이제 확률 변수로 넘어가고, 그러면 b다. 400번 반복 0.1을 하겠다. 그러면 이 y가 정규분포로 바뀌시면 40에다가 36 두 개제곱 이렇게 되겠지. 다 있다. 그래서 이 개수가 불량품의 개수가 어떻다? 28개 이하의 확률을 구하라. 가 되는 거고요. 얘가 그러면 0로 바뀌면 빼기 12 빼기, 그러니까 이 녀석이 빼기보다 작거나 같은 게 0.48이 0.0이겠네. 확률을 구하라. 0.02입니다. 잘만하신가요? 다음 가볼까? 지훈아, 왜 멍 때리고 있지? 멍 때리고 있냐? 힘들어요. 힘들어요? 컨디션. 아하. 진짜 입원해야 된다 말도 못해 시급하더만요. 그럼 뭐 약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약을 먹으면 좀 그런가? 약이 없어요. 없어요. 아하이. 그러니까 약을 해도 되긴 한데 부작용이 크게 와서 그러면 뭐 좋은 음식이라도. 먹는데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아하이. 그것도 쉽지 네. 않구나. 입원을 해야 할 수도 있다 하는데 네. 거의 한 6개월 정도를. 그래요. 그럼 수능 끝나고 해야겠다 할 거면. 네. 사실 수능 끝나고 뭐 놀기 제일 좋은데. 그러면 인생이 참. 고삼 끝나고 이제 그 대학교 아하. 그 입학식 전 아하. 그때가 놀기 좋죠. 입학식이요? 네, 입학식은 3월 1일 날 보통 하니까 3월 2일 날 하죠. 합격하면 입학식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붙어놨으면 그때 이제 신나게 놀죠. 뭐 알바도 하고. 근데 알바 보통 첫 월급 받으면 거의 다 쓰잖아요. 어머니 드려야죠. 뭘 어머님을 드려. 엄마는 그 내복이나 하나 사드리면 되지. 너무 맛있겠습니다. 네, 그거 다 드릴 필요는 없고요. 그 알바 같은 거 해가지고 벌면 그 부모님 내복이나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들은 건가? 잘못 들은 걸 수도 있는데 네. 어떤 무슨 어떤 과를 갈 때 그 네. 과에 좀 관련된 자격증을 좀 미리 많이 따놓으면 네. 특기자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그래요? 그게 모집 요강에 따라 좀 다를 거야. 근데 보통 4년제는 그런 게 별로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아요. 4년제는 있다고. 거의 이제 전문대 그쪽에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친구 애들 그렇게 한다고 들어가. 네, 맞아요. 그래서 뭐 그 시기에 별로 할 게 없어요. 대학교 가기 전에 뭐 하겠어? 안 그래요? 뭐 놀고, 뭐 저는 또 그때 한 100만 원 정도를 벌었었는데 과외를 해가지고 100만 원 벌었었는데 그걸 홀랑 다 썼거든요. 그 친구들이랑 이제 네. 술 마시고 막 뭐 펑펑 쓰다 보면 100만 원이 생각보다 금방 없어져요. 그래서 그걸 다 썼더니만 부모님이 뭐라 하더라고. 너는 그거 벌어서 뭐 하나를 안 해주냐. 그래가지고 다음 달 그걸 받아서 이제 그걸 해드렸죠. 엄마 거랑 아빠 거랑.
아빠는 뭘 내던지 기억이 안 나고 엄마는 무슨 그 아이크림 같은 걸 사줬지. 네, 알바하고 번 돈으로 그러면 좀 아이크림 사줬더니 엄마가 또 그걸 또 가가지고 또 딴 걸로 바꿨던데. 뭐 아무튼 그렇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도 그 욕먹기 싫으시면 그 첫 월급 같은 거 받으시면 뭐 하나 해드리세요. 뭐 그렇게 큰 것까지 바라시겠어? 안 그래요? 여러분이 뭐 알바에서 벌어봐야 얼마나 되겠니? 그러니까 그 뭐 그래도 그게 또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나중에 차 사들기로 해가지고 모아야 돼요. 네가 차를 사준다고? 네. 그럼 일단 쉽지 않겠는데? 그죠? 차면 기본 1000은 넘어가는 몇 천? 아니 사실 또 일반적인 차도 아니어가지고. 아 그래요? 아빠 포르쉐 사준다 해가지고. 잘 됐네요. 네, 어차피 뭐 그렇게 크게 기대하시겠어? 아니 저는 제가 한 말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뭐 그렇다면야. 또 저도 이제 그거 사드린 다음에 저도 같이 타는 거죠. 뭐. 그 정도의 여유 있으면 아주 좋겠네요. 근데 이제 그때쯤 되면 또뭐 결혼할 수도 있고 집 같은 것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아빠 차 사준다 하면 또 무슨 차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뭐 또 그때 돼봐야 알지. 또 질문이 더 있나요? 질문 해보십시오. 1418원이요. 1418번이요? 뭔가 점점 앞으로 가고 이 녀석은 1부터 5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이미 추출할 때 공이 옆에 있는 수의 편을 X바라고 하자라고 했고 어쩌고저쩌고 이니까 얘는 X에 관한 거 구해야 되겠죠? 네. 다 5분의 1이겠죠? 한 개씩 들어있잖아요. 그 다음 평균 구하시고 5분의 1, 2, 3, 4, 5 다 더하시면 15니까 3이겠네. 그 다음에 VX 구하시면 5분의 하고 1, 2, 3, 4, 5 제곱 하면은 몇이지 이게? 제곱의 합 55? 55 그래서 55니까 5분의 5 11? 11? 제곱의 합에서 9 빼면 되니까 2네요 그죠? 다 있다. X바 같은 경우는 3개짜리를 하면 평균이 그대로일 것이고 평균이 그대로니까 3일 거고 V의 X를 하면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러니까 n분의 시그마죠. 그러니까 몇 개 뽑는다? 3개 n분의 시그마 제곱 2 다 있다. 이제 3x바 더하기 2는 3 곱하고 2 더하면 이거 11 여기에 3x바 더하기 2는 9 곱하면 되니까 6 이겠죠? 네, 이거 더하시면 17이겠네요. 쌤, 예. 그 이산화율 분수에서 예. 그 X랑 그런 게 분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x 같은 게 분수가 될 수 있냐? 0, 될 1이 수 있죠. 있어요. 예. 정해지는 게 예,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지. 만약에 뭐 빙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이걸 한다고 쳐봐. 그러면은 여기 뭐 화살표를 쏜다고 치면 점수가 적혀 있는데 점수가 소수점 같은 거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뭐 여기가 0.1, 0.5 그죠? 이렇게 하면은 x라는 애가 뭐 0.1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정수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또 질문이요. 1464번.
1464? 네. 1464. 종균표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게 아닌 표본을 추출할 때 표현평균 X바와 목평균 차가 0.2 이하일 확률이 이거지. 이하일 확률이 0.9544이다. 해봅시다. 하나. X반은 그러면 M, X가 몇 개 추출 N인 표본. 그러면 짜잔. 양변을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누시면 시그마가 5죠. 이렇게 나누시면 얘는 정확히 Z가 되죠. Z가 되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거 계산하시면 25분의 루트 n인가? 맞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될 확률이 몇이라고? 0.9544. 0.9544. 그럼 얘가 이제 절대값이니까 왼쪽 오른쪽 해가지고 0.9544니까 이거의 절반이겠죠? 이거 절반이 얼마냐면 0.477이네요. 얘가 얘겠지. 그래서 0.477이 얘에다가 25를 곱하시고 제곱을 하시면 n이 잠깐만 나오지 않을까요? 안 나오나? 그 0.477이 말고 2 아닐까요? 0.477이가 뭐예요? 0.477이가 되는 게 2잖아. 아니, 내가 그래서 2잖아. 이렇게 해야지. 다 했다. 그러면 얘가 곱하면 50이니까 제곱하면 2,500이겠죠? 네요. 오, 뭐 또 이거 하니까 또 1시간이 금방 가네요. 그쵸? 자, 오늘은 여기까지 딱 하고요. 우리 그 수특을 어디까지 풀어야 될지를 한번 정해봅시다. 이게 한 2번 정도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림이니까. 맞나? 잠깐만. 여러분 그 오늘하고 다음 주 하고 다다음 주가 이게 되나? 그거 시간표를 좀 볼까? 잠시만. 또 이게 아니구나. 이거네. 쌤 지금 제가 좀 나포 그 보내드렸는데 너희 마포가 시간이 잠깐만. 저번에 어디서 들었는데? 목금 얼마신데 중간 기간도 처음. 마포가 7월 4일부터 10일까지. 네. 그리고 5일날 5일날 확통을 치는 거 아니야? 그래요? 아마. 그럼 다음 주는 근데 25일 날은 아마도 다들 될 거고, 그죠? 네. 25일은 다들 될 거고, 그 다음 주가 안 되는 애들이 좀 있겠는걸? 네. 그 다음 주가 7월 2일이거든. 네. 7월 2일이 되면 경복 안 되고 세연 안 돼. 은결이면 되네? 그치? 너는 4일부터니까. 그러하고 그러면 직보를 해야 되는구나. 잠깐만. 경복은 7월 4일이요. 7월 4일이니까 3일이 직보네. 네. 그러면 그 다음 날이구나. 네. 그 다음 날에서 다 풀어와서 어쩌고저쩌고. 이걸 다 풀을 수 있을까? 한 방에? 네. 네. 이거 한 방에 다 풀어 올 만도 하겠지. 네. 굳이 두 번 안 나누고, 그죠? 그러면 요거를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이 좀 다 풀어오셔가지고 다 풀어와서 얘풀이를 다음 시간에 되도록이면 좀 다 끝내봅시다. 다 끝내야 약간 직보 전에 직보 할 때 얘 한 번 더 보고 뭐 그거를 할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거를 한번 다 풀어와 보세요. 예. 알겠지? 문제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어려운 게 뭐 3스텝 정도에 좀 있겠지. 그래서 그거 정도만 좀 잘 신경 써서 해오시고 은결이는 화요일 날 하고 직보를 한 번 더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음 주, 그러면 다음 화요일- 주까지 오고 다음 주까지 오고, 너 다 다음 주까지 오고, 그때는 아마 너 혼자 할 텐데, 너 모자란 거나 그때 좀 합시다. 아 네. 그러면 되겠다. 일단 한번 네. 그럼 숙제는 좀다 네. 네, 일단 다음 주까지는 한번 다 풀어봅시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숙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